저는 5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15살. 저는 아기와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 친오빠입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나무 가지에 까치집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나무는 가을이면 주황빛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았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을 통과시켰습니다. 순옥은 그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낙엽을 긁어 모았습니다. 14살 소녀의 손등은 이미 거칠었습니다. 1974년 11월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은 추수가 끝나고 한적했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섞인 골목길에는 달 울음소리와 지게 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옥네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라고 쓰인 표어가 붙어 있었고, 사랑채에는 한학을 공부한 아버지의 글씨가 촉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순옥아, 오빠 오신다. 방 좀 치워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서 대학 다니는 오빠 철민이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철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라는 간판은 이 시골 마을에서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박진사댁 아들, 참 출세했제. 저 집안은 대가 끊기지 않겠어. 동네 어른들은 철민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이 흙먼지 나는 마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웃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새마을운동 강연을 할 때는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면 오빠의 얼굴이 변한다는 것을요. 저녁이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손수 막걸리를 따랐고, 어머니는 달백숙을 끓였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리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안채까지 흘러왔습니다. 순옥은 부엌 구석에 앉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동안은 안전했습니다. 순옥아, 오빠한테 인사드려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순옥을 훑었습니다. 잘 있었니? 네, 오빠.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온몸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철민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그릇을 닦았습니다. 순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안채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순옥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판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다가오는 느린 걸음. 순옥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복도의 호롱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옥은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불 속이 답답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아 자니?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끈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불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순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왜 떨어? 오빠가 무섭니?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민의 손이
순옥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착한 여동생은 오빠 말을 잘 들어야지.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악몽을 끝내달라고요.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걸린 까치집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떴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밥 먹어라. 어머니께서 불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아버지와 오빠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요. 순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순옥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 계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순옥은 부엌 뒤편으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준호가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치마 허리가 점점 조여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밤마다 배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 속에서요. 4월이었습니다. 순옥은 시장에서 복대를 샀습니다. 행상 할머니에게 산후조리용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를 꽁꽁 동여맸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넉넉하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순옥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물을 기를 때 숨이 찼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옥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네. 엄마한테 말해봐.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순옥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대 위로도 느껴지는 그 단단함.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마을 애들 중에 누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모든 것이요. 말 못해요. 엄마. 순옥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는지 스스로 눈치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뱃대를 입에 물고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냐? 한마디였습니다. 순옥은 바닥을 봤습니다. 말해. 이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아버지의 주먹이 상을 내리쳤습니다. 잣잔이 넘어졌습니다. 순옥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박만등네 아들이지? 아니면 이발소 총각? 아버지가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 이름이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도 아니라고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네 총각 하나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농사일을 거들러 순옥네 집에 자주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돈을 쥐어주고 쫓아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놈이 순옥이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옥은 우물가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웃으며 인사하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쓰고 타향으로 떠났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 자신에게요. 여름이 왔습니다.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순옥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헛간 뒤편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밥은 어머니가 몰래 날랐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순옥은 혼자 있었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입에 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물을 끓이고 헝겊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악물어. 소리 내면 안 돼.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요. 새벽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작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이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굽어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요. 사흘 후 철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헛간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순옥아. 그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박가의 대를 이을 아들이지? 철민이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기를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 순옥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눈을 들었습니다. 뭐,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곧 도적에 올릴 거야, 내 아들로.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쿵쿵, 쿵쿵. 그날 밤,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창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도망가자. 영수야.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날부터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옥은 헛간 방에서 영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3달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순옥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순옥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옥아, 네.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셨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뇌출중이라고 했어. 사랑채에서 쓰러지셨대. 순옥은 영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슬픔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집은, 이 가족은요.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랑채는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향, 냄새와 곡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순옥은 헛간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수를 데리고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상주 완장을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 장하구만. 이제 집안을 잘 이끌어야지.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순옥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밥과 국, 나물이었습니다. 순옥은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이가 호적 정리한대. 뭐라고요? 영수를 자기 아들로 올린대, 법적으로.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영수만 남겨두고요. 안 돼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순옥아, 이제 철민이가 이 집 주인이야. 영수는 제 아이예요. 법적으론 그렇지 않아. 너는 미혼이고 호적의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수가 깼습니다. 보챘습니다. 순옥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망가야 해요.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영수랑 저 둘이서요. 어머니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치마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순옥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돈이었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지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서울로 가. 큰 데로 가서 숨어. 이름도 바꾸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옥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요? 난 괜찮아. 여기 남아서 철민이 눈 속여야지. 내가 도망간 걸 모르는 척해야 해. 어머니가 순옥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만진 것은요. 미안하다. 순옥아,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줬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가. 자유롭게 살아.
영수를 잘 키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래요. 영수가 두 사람 사이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옥은 영수를 업었습니다. 보자기로 꽁꽁 싸맸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기저귀였습니다. 어머니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준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까치집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준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달렸습니다. 영수가 엎인 채 흔들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준옥의 숨소리만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발밑에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국도가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준옥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영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옥이 속삭였습니다. 영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옥은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영수를 다시 업었습니다. 버스가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옥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 준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요. 서울까지요. 표 끊어요. 준옥은 보자기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감나무도, 기와집도 모든 것이 작아졌습니다. 준옥은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잘 가, 엄마. 준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순옥의 품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준옥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서울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라는 것,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고 끝없이 넓었습니다. 마치 새로 시작할 인생처럼요. 서울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준옥은 영수를 업고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도 순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고 안도스럽기도 했습니다.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여인숙을 전전했습니다. 영수가 울면 주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준옥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미혼모는 안 돼요.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준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월남에서 전사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전쟁 미망인이구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생겼습니다. 준옥은
그 동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달동네에 방을 얻었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남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밤이면 빛나는 탑이었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중국집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물에 손이 불었습니다. 영수는 주인 아주머니가 봐줬습니다. 순옥은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방이 추웠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은 영수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꼭 잘 살게 해줄 거야.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그 작은 일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977년 봄이었습니다. 순옥은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양말과 손수건을 팔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흥정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영수는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 억척스럽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억척스러워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2살이 된 아이는 숟가락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귀엽네요. 옆자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세요? 네, 남편이 전쟁에서. 순옥은 익숙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젊은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남자는 최 회장이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국밥집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최 회장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일자리 필요하세요?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공장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재봉 배우면 돼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이는 공장 안 보육실에 맡기면 돼요. 제 처가 운영해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열심히만 하세요. 그게 감사해요. 순옥은 재봉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빨라졌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순옥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영수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맑았습니다. 순옥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공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최 회장이 불렀습니다. 순옥 씨, 반장해보세요. 제가요? 당신이 제일 성실해요. 순옥은 반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창문이 2개 있는 방이었습니다. 영수에게 책을 사줬습니다. 아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영수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학부모 상담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똑똑해요. 공부를 잘할 거예요. 순옥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응, 엄마! 영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순옥을 불렀습니다. 준옥 씨, 네, 회장님. 고생 많았어요. 최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상여금이었습니다. 순옥은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순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영수가 잠들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웠던 도시가 이제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밝았습니다.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2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14살 때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존자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해낼 거야. 순옥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영수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보낸 어머니에게요. 창밖에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고향의 달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순옥은 70살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순옥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 삶이, 이 풍요가요. 영수는 49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이사였습니다. 아내와 2딸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소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무거웠습니다. 비밀의 무게였습니다. 영수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묘소가 어디예요?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접시를 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이 추석에 성묘 간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순옥은 등을 돌렸습니다. 개수대를 닦았습니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월남이야. 거기 묻혀 계셔. 그래도 위패라도 있지 않아요? 없어. 순옥의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순옥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젊은 남자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군복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야. 순옥이 영수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닮았어요. 저랑. 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습니다. 응. 많이 닮았어. 영수는 그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가끔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결혼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구만. 훌륭한 분이셨겠네. 영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얼어붙은 미소였습니다.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큰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순옥은 무릎 위에 손녀를 안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셔. 전쟁 나가셨대요? 그래. 용감하셨겠다. 순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추석이었습니다. 영순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송편을 빚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려고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아버지 전사하신 곳이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순옥은 송편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라. 좋은 여행 되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엄마, 자요? 아직. 엄마, 베트남 안 갈래요. 순옥은 담배를 끄고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왜? 그냥요. 엄마가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야. 네. 엄마, 너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엄마도요. 엄마가 저 잘 키워주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며칠 후였습니다. 순옥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락에 숨겨뒀던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고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사진, 기와집 사진,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철민이 연락했을 때였습니다. 순옥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울었습니다. 순옥은 어머니 사진을 만졌습니다. 젊은 날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았어요. 영수도 잘 컸고요.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다시 다락에 올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왔습니다. 손녀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회사에서 표창 받아요. 그래? 잘했네. 엄마 덕분이에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손녀들이 떠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난 잘못하지 않았어. 순옥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구원인 건 아니야. 때로는 거짓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순옥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순옥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순옥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울음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영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준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비밀과 함께요. 하지만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준옥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